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저희 가나다 밥상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12월 둘째 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안동 방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한살림 서울 식생활센터의 류기애 강사님입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시연을 2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걸 준비해 주셨죠? 북어버프라기 하나 하고요. 고추잎 볶음을 할 예정입니다. 네.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강사님, 그럼 저희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한살림 서울 식생활센터에서는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먹을거리를 이용하여서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제가 시연할 그 음식은 북어를 이용한 북어복불하기 하나 하고 고추잎 아시죠? 고추잎을 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조선시대에 하던 그 방식대로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북어는 굉장히 많은 그 이름들이 있죠. 그냥 생태에는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북어는 북쪽에서 나는 그 물고기라 해서 북어라고 하고 보통 이름은 명태라고 하죠. 명태를 얼린 거를 보시는 것처럼 동태라고 하고요. 명태를 내장을 꺼내서 반만 말린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라고 하죠? 코다리라고 합니다. 코다리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갖다가 그 덕장으로 옮겨서 막 겨울에 얼렸다가 말렸다가 얼렸다가 말렸다고 하면 살도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되는 황태가 되고요. 황태는 한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거무튀튀하게 변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검게 변한 거를 먹태라고 하고, 또 추울 경우에는 이 황태가 누런 게 아니고 하얀 백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고사 때 그리고 차를 샀을 때 애군을 막으라고 이렇게 통북어가 있습니다. 애군을 막으라고 하는데 그 명태는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하고 반중간일 때 하고 다 말랐을 때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영원하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애군을 막거나 좋은 일이 있는데 쓰려고 집안에 그 해문을 비는 곳에 쓴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그 안동이란 지역은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오시면 식재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아주 흔했던 북어를 이용해서 북어 구이를 하든지 북어 보풀하기를 하든지 북어를 이용한 또 북어를 참기름에 달달달달 볶아서 이렇게 오롯이 북어만을 넣어서 우려낸 북어국도 있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북어 새끼라고 하죠. 이거 옛날에 많이 드셨죠? 노가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중에 보시면 노가리가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명태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 사람들이 남획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명태가 거의 우리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고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2014년 경부터 북어를 양식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명태가 회기성 동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다시 우리의 연근해로 와서 다시 알을 놓고 또 바다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2018년 경에는 북어가 대략 한 8마리인가 몇 마리가 잡혔는데 DNA를 보니 그때 2014년 15년도에 놓아주었던 그 북어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북어 버프라기는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이 북어버프라기는 제 친정어머니하고 제 아이들을 이어주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손이 가기는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고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해서 북어버프라기를 가끔씩 만들어 먹는답니다. 제가 할 북어버프라기 한 가지에 대한 재료 소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음식 중에 구억배추 된장국이 있어요. 구억배추 된장국이 있는데 구억배추 생소하시죠?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9억인데 왜 9억이냐 하면은 제주도 지역의 구억리라는 곳에서 이 씨앗이 조세희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구억배추라고 하는데요. 구억배추하고 현재 나오는 배추, 일반 뭐 브람 1호, 2호, 3호 배추하고 또 의성 배추라는 것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비가 좀 왔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이 배추를 뜯어왔는데요. 이쪽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져서. 이쪽에 보시는 배추는 보면은 잎이 굉장히 안으로 오므러들어 있죠. 이거는 일반 보통 배추에서 결구라고 하죠. 속이 차는 배추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부엌배추예요. 부엌배추인데 얘는 장미꽃처럼 끝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결구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결구 상태의 부엌배추라고 이름 지어지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거는 배추인 것 같으면서도 배추도 아닌 것 같은 배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성배추라고 해요. 예전에 그 최국의 소설 홍청이라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생긴 배추가 옆에 있고 또 무가 있고 그런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배추하고 모양이 비슷하고요. 다른 것보다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크죠. 이 뿌리를 가지고 그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걸 데쳐서 콩가루에 쪄가지고 무쳐 먹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쓰거나 조금 화한 느낌이 있어서 쓰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 구억 배추하고 일반 배추하고 크기를 뜯어봤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두께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 구억 배추는 두꺼운 면이 있고요. 일반 배추는 이렇게 조금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장을 하실 때 이 친구는 구억 배추는 절이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절일 때 일반 배추랑 똑같은지 알고 시간을 뒀더니 얘가 뻐적뻐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김치를 담갔던 생각이 들고요. 김장을 해놓으면 부엌배추 같은 경우에는 봄에까지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봄에까지 질감이 좋고 간냄새도 나고 고소한 맛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씨앗을 심어서 배추를 키워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배추를 보면 늘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러면 옛날 그림책에 본 배추는 의성배추처럼 막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런 결구되는 배추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한 200년 전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호배추가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해요. 어떤 분께서는 부엌배추 같은 경우에도 호배추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땅에 고착화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할 밥은 배추와 함께 된장을 끓일 국은요, 된장국인데 그 된장은 부석태라는 콩을 사용하여서 장을 담궜어요. 제가 사는 제천 월악산 밑에는 이 부석태를 가지고 한 아가리 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아가리 콩이에요? 입이 하도 그냥 아가리 이렇게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왜 한 아가리 콩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콩이 굉장히 굵어서 입안에 넣으면 이
입안이 가득하다. 그렇게 해서 한 아가리콩이라고 이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콩보다 한 40g 정도 굉장히 커요. 일반 대왕콩보다 한 뭐 2배 크기로 보자면 굉장히 차이가 나서 이걸로 담갔더니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 부석태는 꼬투리가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남편하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밭에서 콩을 줍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돼지찰벼 밥을 오늘 하고자 하는데요. 돼지찰벼는 토종찰벼예요. 토종찰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현미찰이고 이거는 백미예요. 그 현미하고 백미의 차이는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집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 본 게 있어요. 이게 그 벼꼬투리거든요. 벼꼬투리면 중간에 이런 문양이 2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벼가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열려요. 열려서 수분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닫아요. 닫고 여기가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벼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이렇게 결을 깎고 나면 뭐가 나오죠? 현미가 나오죠. 현미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씨앗, 눈이죠, 눈. 현미 눈이죠. 여기 눈이 이렇게 밑으로 달려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고 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이게 바로 입자루 근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현미가 되어 있는데 여기처럼 현미가 아니고 도종을 하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현미 씨눈이 떨어지고 영양분이 많이 없는 그냥 백미 상태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림에 많이 나와 있는 위로 있는 게 아니라 입자루가 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재밌게 좀 보셨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음식을 하는데 그 고춧잎에 대파를 써요. 제가 가지고 온 대파는 2종류인데 이거는 토종 삼층거리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파가 이렇게 봄에 크면은 이 끝에 뿌리가 달려요. 이렇게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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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달리고 나중에 그 뿌리를 뜯어서 땅에 다시 심으면 다시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는 재래종 중파예요. 재래종 중파인데 삼층거리파는 약간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재래종 중파도 약간 빨간 느낌이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파 밑둥을 알맹이 부분을 굵게 만들어서 영양을 저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삼층거리파 뿌리 굉장히 실하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삼층거리파와 재래종 중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북어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잠시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 제가 많이 떨려요. 네, 북어는 보시는 것처럼 황태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황태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를 이렇게 벗겨내고 살을 발라서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갈고요.
갈아서 놓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믹서기가 있으면 믹서기에 하셔도 되고요. 이 북어를 들고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시면 네, 이렇게 많이 보드랍게 갈아지죠. 예전에 어머니는 이걸 이용 안 하시고 북어를 넣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으셨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북어가 길게 그야말로 보풀하기가 많이 일어났어요. 자, 제가 그 다 하는 양을 가를 수가 없어서 미리 좀 갈아놨어요. 미리 갈아놨고요. 어제 이제 남편하고 이 북어를 갈면서 남편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 음식을 만들면서 저만의 이야기도 있지만 가족들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는 작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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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어를 한 마리 정도 하면 한 40g 정도가 돼요. 40g 정도가 되는데 이 북어를 보시면 딱딱한 것도 있고 좀 가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많이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 딱딱한 친구들이 좀 부드럽게 돼요. 네. 부드럽게 되고 이거 하면서도 옛날에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기계를 이용하고 엄마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때는 요즘 믹서기라도 있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방가에는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돌아가실 그 집으로 가실 때 참 대접을 잘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격이나 이런 거 비싸지는 않지만 채 써는 거라든가 고명을 올리는 거라든가 담음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드라워지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주제가요, 타이틀이요. 장맛 나는 소박한 방가 음식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재료들이 거의 보시면 그 흔히 말하는 한식간장이라고 하죠. 콩과 물과 소금으로 발효를 한 한식간장으로 맛을 내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북어 보풀하기도 한식간장으로 간을 내려고 합니다. 네, 간장은 한 숟가락 넣고요. 한 큰술입니다. 한 큰술 넣고요. 그리고 설탕은 단 걸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 단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조금 가감하시면 돼요. 네, 저는 한 큰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은 고소해서 이 참기름을 많이 넣는 집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집안이었겠죠. 요즘 참깨가 굉장히 농사가 안 되었는데요. 저는 2분의 1 큰술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싹싹싹 비벼주시면 돼요. 뭉쳐지지 않게, 뭉쳐지면 맛이 한 곳으로 쏠리게 되죠. 달거나 짜거나 너무 고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버물러 줬던 것처럼 또 버물러 줍니다. 네, 이렇게 부피가 조금 줄어들죠. 아무래도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요. 골고루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곳에는 간장이 조금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간을 맞게 조화롭게
요즘은 믹서기에 이렇게 갈면 되는데요. 믹서기에 갈다 보니까 믹서기 용량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완전히 바스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믹서기 갈 때 완전히 바스라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스라져서 안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건더기가 어느 정도 실처럼 남아있으면 아주 잘 만든 북어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음식은 저희 할머니도 드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드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만들어 드셨고, 아버지도 드셨고, 저희 언니, 오빠, 그리고 제 아이들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북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저희 집에 있는 이 스토리 하나, 문화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먹어본 음식이라서 엄마 북어버풀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북어버풀하기라 하지 않고 북어버풀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북어버풀음 먹고 싶어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손은 많이 가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가 하나가 또 이어지고 어쩌면 이게 미래가 아닌 앞으로 올 손자 손녀들도 이 음식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깨소금을 조금 얹어주세요. 네. 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어버풀음이 되었습니다. 네, 잠시 장갑을 바꾸고 하겠습니다. 장갑 하나만 부탁할게요. 북어버풀음 지금 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옛날에는 그 믹서기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하고 손톱으로 계속 이렇게 자르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믹서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만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잘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남초초라고 하죠. 고추잎 볶음이라고 하죠. 고추잎 볶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리는 임원 경제지 정조지 편에 보면은 거기에 요리 제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정조지에 나와 있는 장 음식을 재현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음식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해요.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대부분 서기버섯이 들어가고요. 귤피채가 들어가고요. 생강이 들어가고요. 표고버섯이 들어가고요. 파채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회향이라는 거 혹시 들어가셨나요? 산미나리 씨앗이라고도 하고 요즘 펜넬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죠. 그 펜넬의 씨앗을 가지고 곱게 갈았습니다. 곱게 갈아서 이렇게 떠나요. 귤 껍질은 먹으면 그냥 버리는 음식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 유기농으로 재배한 귤 있으면 껍질 버리지 말고 놔줘. 이렇게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희는 만들어서 먹어요. 남들이 버리는 거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한 제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귤피채는 채를 썰어요. 이렇게 귤피채를 귤을 4등분으로 나눠서 안에 거는 먹고 귤 껍질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귤 껍질은 잘게 채 썹니다. 네, 잘게 채 썰은 거를 여기 집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려두었어요.
이미 말려두었고요. 말려둔 걸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처럼 지금 금방 하셔도 되는데 향기는 말려둔 게 굉장히 더 많이 나더라고요. 말려둔 것과 조금 전에 썬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기버섯 다 드셔보셨나요? 서기버섯이 들어가면 일단 고급 음식에 친다고 해요. 서기버섯은 그 깨끗한 그 산골에 바위에서 자라는, 돌에서 자라는 버섯인데요. 지금 제가 이건 따뜻한 물에다가 데쳐서 뒤에 그 돌이끼라고 하죠. 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끌미끌한 성분을 빼고 다 닦아내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서기버섯은 돌돌돌돌 말아요. 돌돌돌돌 말아서 얘도 채를 쳐둬요. 제가 칼질을 좀 잘하는 편인데 장갑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서기버섯도 이미 일부는 채를 쳐 두었습니다. 네, 지금 물이 끓고 있어서 고추는 한 번 더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3줌 정도예요. 3줌을 하니 데쳐보니까 한 200g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사람마다 손이나 이 크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넣었다 싶으시면 간장을 더 넣으시고요. 양념을 더 넣으시고요. 아니면은 좀 양념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기버섯은 한 번 더 살짝 데펴 보겠습니다. 네. 서기버섯은 이렇게 두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표고버섯 말려둔 거를 물에 불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표고버섯을 그냥 채를 써시면 음식을 해놨을 때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서 옛날에는 대부분 어른들 드시는 거 입안에 잘 씹어서 삼키시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옆으로 점여요. 이렇게 해서 점여서 점여 놓습니다. 네. 점여 둔 다음에 채를 쳐요. 그리고 채치기 전에 지금 고추를 빼보겠습니다. 고추 향기가 참 좋네요. 전에는, 지금은 이게 시중에 판매하는 고추잎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문원에 있는 거라고 토종고추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게 큰 차이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맛으로 먹었을까? 예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것과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 맛이 뭔지 좀 궁금해서 작년에는 토종고추, 수비초라든가 이런 칠성초 잎을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네. 이거는 빼서 밑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한번 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을 그렇게 꽉 짜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볶을 거라서. 네. 그리고 고추잎 요리가 고추잎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버려지는 거 보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네, 고추잎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다 넣겠습니다. 네, 마저 썰던 표고를 썰겠어요. 옆으로 슬라이스해서 해놓으시면 나중에 요리해놨을 때도 굉장히 예뻐요. 가지런하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파채를 많이 넣는데요. 파채의 양하고 여기에 있는 귤피채의 양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제가 귤피채를 좋아하면 많이 넣으시면 되고 파채를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장갑을 끼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파를 곱게 채치셔야 돼요. 채치시면 보기가 굉장히 어울려서 좋아요. 이제 대략 식재료는 되었고요. 이제는 볶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건 없으시죠? 고추를 데치고 고추잎을 데치고 귤 껍질을 채를 치고 표고버섯을 불려서 얇게 채를 치고요. 서기버섯을 손질을 해서 얇게 채를 치고요. 파도 얇게 채를 치고 여기에 생강도 들어있어요. 생강도 채를 치는데 생강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 그 생강의 향이 굉장히 요즘 계절에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강을 이미 채를 쳐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재료는 생강, 서기버섯, 귤피채, 표고버섯, 파채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 양은 고추잎을 한 3줌 정도 하면 200g 정도가 돼요. 200g 정도 하고 직간장은 저는 그 요리를 할 때 100g에 간장 1숟가락 이렇게 그 물이 아닐 경우에 건더기 요리를 할 때는 100g이야 그러면 간장 한 숟가락 모든 요리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덕간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고추잎이 대략 200g 정도 돼서 집간장은 그러니까 한식간장이라고 하죠. 한식간장은 2숟갈로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표고버섯은 말린 표고를 쓰실 수도 있고 그냥 생 표고를 쓰실 수도 있는데요. 말린 표고가 질감이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말려놓은 표고를 가지고 채를 쳐서 썰고 있습니다. 말린 표고 2장이고요. 서기버섯은 대략 4장 정도 넣었고요. 그 파채나 귤피채 같은 경우에는 2큰술을 넣었어요. 2큰술. 한 큰술을 넣었습니다. 한 큰술을 넣고 여기에 보시면 회향인데요. 회향은 2작은술을 넣었어요. 이 향을 싫어하실 경우에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후추도 약간 넣겠습니다. 다시 볶아 보겠습니다. 물을 그렇게 꽉 짜지 않는 고추잎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간장과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참기름을 여기에 제가 한 데는 2분의 1 테이블스푼으로 되어 있는데 전 넉넉하게 1스푼을 넣었어요. 이것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죠. 그러면은 간이 더 잘 배잖아요. 집에서는 이제 조물조물 하시면 손에 닿는 질감도 재밌겠죠. 제가 여기 고추잎을 일일이 땄는데요. 작은 고추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추잎 볶음을 식사를 도시락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간혹 뭔가 이렇게 씹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고추가 조금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질감이 딱딱한 부분이 있고 가을이 되다 보니 조금 더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집에서 그 펜넬이라는 식물을 심어봤어요. 심어서 먹다가 보니 옛날에 언젠가 먹었던 그 향이 있는데 그 향을 못 찾다가 요즘 이게 그때 그 향이었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다가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찾다 보니 그 향이 그 향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자라는 방식도 모르지만 제 그 향기로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코로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이것이었고 옛날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생각했던 회양이 산미나리 씨앗이 이게 펜넬이었네 하고 이제 펜넬 잎도 뜯어서 요리할 때 쓰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간을 덜 쓰게 돼요. 간을 덜 써도 그 향으로 맡게 되고 향으로 먹게 되다 보니 굉장히 그 향신료를 잘 쓰시면 식욕도 당겨지고 소금도 간장이나 간도 덜 하게 되고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고버섯을 넣었습니다. 표고버섯을 넣어서 살짝 덮어주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설기버섯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굴피채를 넣고요. 파채와 생강 모두 넣겠습니다. 네. 향기 좋네요. 굴피채를 넣었을 때 향기가 새콤한 향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귤피채가 아니고 유자를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귤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다른 식재료를 넣어봐도 재미있는 맛이 생길 것 같아요. 불을 살짝 줄이고요. 네. 그리고 회양을 넣겠습니다. 넣고 후추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는 네, 이렇게 볶아 보다가요. 한번 색깔이 보이세요? 다양한 처음에는 뭐 고추잎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식재료를 어떻게 넣고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근사한 한 접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었고요. 다 되었을 쯤에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금방 요리가 금방 되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에다가 깨소금을 살짝 얹을 건데요. 볶음깨하고 깨소금이 혹시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수업에 갔더니 어머 그게 다른 거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볶음깨에다가 소금을 넣고 잘게 잘게 부순 거 그게 깨소금이에요. 그냥 볶음깨는 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깨소금에는 약간은 간이 되어 있어요. 자, 깨소금을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네. 네, 다 되었습니다. 금방금방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요리는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예전 고문원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었다가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식재료도 굉장히 고급이고 이게 고추잎이 그때만 나는 것이어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드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간을 좀 더 짭짤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제가 냉동실에서 고추잎을 얼렸다가 지금 금방 만들어 먹고 남으면 시원한 냉장고에 보관을 할 수 있어서 뭐 저장을 해 먹기 위해서 짜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추잎을 만드실 때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뜯거나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우리 집만의 하나의 스토리가 되었고 손님이 오실 때 이거는 1800년도에 먹던 음식이야. 그때의 사람이 한번 되어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세요. 그런데 드시고 난 그 끝향이 남아 있어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있는 식재료를 다 안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고추잎은 하시고 꽃바로 시원하게 식히시면 색감이 그대로 파랗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펼쳐놨던 것처럼 조금 식혀 놓으시면 색까지 다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드시고 북어포는 소금으로 간을 해서 하얗지 않고 약간 거무스름해요. 그래도 소금을 한번 발효시킨 간장으로 만든 것이라서 더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담아 보았는데요. 제가 음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북어 보풀하기를 허겁지겁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잎 볶음도 허겁지겁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어 놓은 모습하고 보면서 이 음식을 접하게 되면
나 스스로도 차분해지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처음에 만들어진 전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북어라는, 이제 황태라는 단어보다 북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이유는 북쪽에서 온 고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고기가 지구온난화와 남획 때문에 남획을 많이 하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질지 몰라서 이거는 누런 모양이 아니라 북쪽에서 온 고기야 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북어도 지금은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언젠간 없어질 그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고추잎도 한번 만들어 봤고 북어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고맙습니다. 아래에서 도시락이 도착해서 네. 어떤 도시락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먼저 여기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오늘 북어 보풀락이 저희 집에서 얘기하는 북어 보풀음이고요. 북어 보풀음은 조금 전에 요리한 것처럼 했고요. 이거는 무를 말려서 곤짠지라고 하죠. 저희 동네에서는 곤짠지라고 해요. 저희 엄마는 곤짠지 만들었으니 가져다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곤짠지인데 그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 저희는 조금 다르게 크기를 썰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굉장히 잘게 썰으세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손목이 얼마나 아팠을까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생강을 조금 넉넉하게 쓰세요. 그렇게 하신 거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남초초 고추볶음이 남초가 남쪽에서 온 그 풀이라고 해서 고추가 남초초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고 초는 이제 볶았다. 볶은 음식. 그리고 이렇게 고명을 예쁘게 잘 얹었습니다. 얹었고요. 이거는 돼지 찰벼예요. 돼지 찰벼를 오늘 왜 했냐면 식단을 구성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 게 저희가 도시락을 가져가신대요. 그런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찹쌀을 했어요. 찹쌀은 식어도 잘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돼지찰이라는 토종찰로 만들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이걸 안 먹으면 이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는 잘 안 짓게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선택이 이 한 품종을 살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돼지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출토됐는데 청주에 있는 소롤이라는 곳에서 출토가 되었어요. 그 소롤이에서 토종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원경제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찹쌀을 좀 주셨어요.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개인이 먹는 것보다 같이 나눠 먹자라고 이렇게 했고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생이가 요즘 한창이죠. 네, 매생이가 한창인데 매생이와 연근도 요즘 제철 음식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매생이가 가지고 있는 짠맛이 있어서 전혀 간을 하지 않고도 연근하고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중에 어떻게 동훈이네는 간장만 풀어도 맛있냐고, 된장만 풀어도 맛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는 정말 된장하고 멸치 육수하고 구억배추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번 맛을 보시면 좋겠지만 한번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아가리콩이라고 하는 한아가리콩하고 구석태하고 한아가리콩이 나중에 구석태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유전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콩을 보시더니 동네 분이 이거 한아가리콩이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배추는 부엌배추예요. 아까 보셨던 이렇게 큰 잎
잎을 썰어서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밥상이에요. 그리고 이 재질은 그 펄프 있죠. 요새 친환 일회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 맛동에서도 포장에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일회용품이긴 하나 또 자원이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닐봉지를 어쩔 수 없이 담아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배웠나요? 네, 좋은데요. 선생님 오늘 벼도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깜빡하신 것 아, 예. 같더라고요. 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힘들게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녹톰이라는 토종벼인데요. 소로리에서 그 1년 동안 토종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친환경 농부이신 홍진희 님하고 임용경제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한살림의 논살림이라는 팀이 있는데 논살림 사회적 강사협동조합에서 같이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토종 농사를 배우는데요. 되게 이게 슬프기도 하고 좀 선짓하기도 한 얘기인데요. 벼가 남았으니까 심고 났으니 남았으니 가지고 가서 심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 벼가 익을 때는 물을 빼줘서 이 벼한테 너는 자손을 맺어야 돼 라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제가 물을 못 빼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쭉정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최소한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이 벼의 특징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뭐 무엇인가 했어야 되는데 반동사는 해봤지만 논농사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쭉정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관객이 있으시다면 이 쭉쟁이 잎하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여기는 결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끝부분이 벌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하거든요. 벽꽃을 보신 적 없으시죠? 굉장히 예뻐요. 여기에서도 벼가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벽꽃이 하도 예뻐서 벽꽃 축제를 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토종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방가 음식도 그렇고 토종도 그렇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고 누군가 전달하지 않으면 좀 더 몰라지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이제 월악산에서 막 바리바리 싸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난 또 사람에게 누구에게인가 전달을 했고 그거를 듣는 누군가는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저기 같이 보시면 네. 그 최성림 선생님께서 어디 계시죠? 여기 채팅창에 보면은 네. 회양을 차로만 드셔보셨지 요리에는 활용한다는 걸 모르셨대요. 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신다고 네네. 방가 음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회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료를 섞어서 차로 만드시잖아요. 고문헌에 보면은 회양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네, 회양을 많이 쓰시는데 이 회양이 뭐 소회양도 있고 일반 회양도 있고 한데 예전에 그 산미나리 씨앗이 펜넬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현재 구미에서는 산미나리 씨앗을 재배도 하고 있어요. 이게 색다르거나 이게 아니고 또 집에서 제가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자라거든요. 집에서도 허브를 그때그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브는 느낌이나 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향이. 그렇게 해서 차로도 드시지만 요리에 직접 넣어서 고문원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네. 오늘 교훈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에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공지가 나간 것 같은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면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일단 오늘은 안동 방과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주에는 셰프의 팝업 스토어라는 주제 아래에 비프 불유기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이 따로 없어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도시락 신청하신 분들은 맛동 1층으로 수령하러 오시면 됩니다.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